아,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수사와 관련해서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부하들로부터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우리가 뭐 속되게 표현하면 개망신이라고 하는 말이 맞겠죠. 이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총장으로서의 권위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원석 검찰총장, 이분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금 시주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시주가 없지만 요 상태만으로 우리가 봤을 때도 요거는 부귀한 사주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부귀격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매우 그러니까 아주 귀족풍이 나는 어떤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격의 사주다. 그러니까 사주를 우리가 격국의 고저로 상중하로 구분한다면은 최상위를 점령할 수 있는 상격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복덕수기격 또는 이제 복덕격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한 격국에 해당되는 전형적인 복덕수기격이죠. 이제 복덕수기격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또는 뭐 그냥 복덕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우 부귀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고급스러운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시주가 글자가 없어서 조금 그런데 이분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도 굉장히 평탄했고 또 승승장구하면서 살아왔는 이 전반적인 과정을 봤을 때 여기 시주에 있는 글자가 이 복덕수기격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글자가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좋은 글자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복덕수기격이 잘 형성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덕수기격은 어떤 구조가 됐을 때 복덕수기격 또는 복덕격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먼저 이 기축일주 기축일주가 이렇게 기사 기유 이거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사유축 지지에서 금국을 이루고 있을 때 이때를 이제 전형적인 복덕수기격의 가장 대표적인 격국이죠. 복덕수기격이 모든 음가는 저렇게 지지에서 국을 이루었을 때 그 복덕수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복덕수기격의 가장 대표적인 격국으로서 이 기축일주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일주가 기축이면서 이렇게 기사기유를 대동하고 있는 이런 일주를 우리가 복덕격 또는 복덕수기격이라고 해서 매우 부귀한 격국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주가 이제 복덕수기격이 되지만 우리가 실제 사주를 풀 때는 이런 특별한 격국에 너무 얽매여서 사주를 풀면은 여러 가지 오류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반 격국으로 사주를 해석하되 그 격국이 매우 고격이다, 그러니까 상격의 구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이 뭐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사람이 편의점을 하면서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수백억의 어떤 매출을 내면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을 말하면 이제 어떤 그 재벌급의, 그러니까 사업을 하긴 하는데 소규모의 중소상인의 어떤 영세한 어떤 사업가가 아니라 어떤 재벌급의 사업을 하는 그런 아주 상격의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일반 격국으로 볼 때 그래 격의 고저를 참조하는 형태로 이런 복덕수기격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해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오류가 적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현재 시주가 없는 상태인데 만약에 이게 복덕수기격이라면 복덕수기격은 가장 꺼리는 게 뭐냐 하면은 관을 만날 때, 관양을 만날 때, 그 다음에 화양을 만날 때 싫어합니다. 화. 그러니까 인수를 만날 때가 싫었다 이런 구조라면 인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관양이나 화양을 만날 때, 그 다음에 형충이 될 때 이거를 피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꺼리는 그런 구조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일반 격국으로 이 사주를 볼 것 같으면은 지지에서
지금 사유축 금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지지에서 사유축 금국을 이뤄서 이 사주는 우리가 일반 격국으로 풀 것 같으면은 이 4월의 기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인격이죠. 정인격에서 사유축 금국이 이동하면서 이 이제 경금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격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화인 위생되어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인수격이 상관격으로 변격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금, 이 경금이 용신이 되는 그런 구조의 사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경금은 상관인데 당연히 관향을, 그러니까 관이 정관을 만나는 것을 매우 꺼립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 안에 정관이든 칠살이든, 그러니까 정관이든 평관이든 간에 그 관살이 운에서 오든 원국에서든 살아있게 되면은 매우 불리한 구조에 처하게 돼서 합격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운에서든 원국에서든 관살을 만나지 않아야 되고, 관살을 만났을지라도 그 관살이 살아있는 구조를 보이면은 매우 불리한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요 초년에 요때만 조금 그렇고, 이제 복덕수기로 보면 아까 이제 화운을 싫어한다 그랬다면 인수운을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병인대운 때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병화가 이렇게 운에서 뜨면은 이게 본기, 그러니까 4월의 기토에서 사중에 병화가 떴기 때문에 그냥 인수격이 되는 거예요. 인수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정묘 요럴 때는 조금 이제 고전할 수가 있죠. 구조에 따라서 시주에 이제 무슨 글자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묘 대운보다는 병인 대운이 좀 더 이 사람은 이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뭐 정묘라는 거는 10대에 학생 시절이기 때문에 큰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병인 대운 때부터 본격적인 발전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이제 이 사주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관살운이라든가 인수운을 싫어하고 또 형충도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좋아하는 거는 뭐냐? 재운을 만나야 됩니다. 재운을 만나면은 좋죠. 왜 그러냐? 이 사주가 지금 볼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인수의 사유축 합해가 경금이 용신이란 말이에요. 경금이 용신이니까 쟤를 보면 상관생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좋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말년에 이렇게 재운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말년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복덕수기격의 기본적인 틀은 구성하고 있지만 이 사주는 일단 우리가 인수격이 상관격으로 변격되어 있는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구조는 우리가 격국으로 봤을 때 화인 위생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처세에 원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모난 행동을 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원만하고 부드러운 사람. 그러니까 처세의 달인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처세의 달인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욕먹을 짓이라든가 또는 무리한 일들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잘 외부로 포장을 해서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런 구조의 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화인 위생하는 인수 원래 타고난 바가 이제 정인격인데, 그러니까 신사죠. 아주 점잖은 그런 사람인데, 그 점잖고 얌전하고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 생각을 외부로 잘 다듬어서 구현해내는 그런 모습이 돼서 처세술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쉽게 말이나 언어가 거칠다든가 과격한 그런 표현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누군가로부터 원망을 듣거나 또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굉장히 조심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쪽으로 보면은 원만한 사람이고, 나쁜 쪽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그 다음에 얍삽한 사람이고 이렇게 표현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사람 특징인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런 구조의 사주는 분발지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발지기니까 굉장히 분기탱천해서 어떤
그 혁혁한 어떤 일을 그러니까 급격한 어떤 변화를 초래하거나 어떤 난관이 왔을 때 그거에 굴복하지 않고 돌파해내는 그런 힘들은 굉장히 없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처한 모습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들로부터 지금 뭐 물론 임기도 거의 2달도 안 남았지만은 거의 뭐 식물인간 취급 또는 뭐 투명인간 취급 이런 취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뭐 감찰을 지시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언론 기사가 나오지만 감찰을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감찰을 지시할지라도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걸 감찰을 제대로 받들어서 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임명직에 속해 있는 임명직 공무원, 모든 임명직 공무원은 옛날에 같으면 이제 봉건 시대 같은 왕이 그 권위를 자신의 권위를 위임해 가지고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럴 때 뭐를 줍니까? 부월을 준단 말이에요. 부월. 그러니까 큰 도끼와 작은 도끼를 지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이면 그런 부월을 장군들에게 지급해서 왕의 권위를 대신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임명직 특히 이런 검찰이나 경찰이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임명직인데 대통령이 거기에다가 굉장한 권위를 부여하는데 지금 그 부월 왕으로부터 조선시대로 말하면 왕으로부터 받았던 큰 도끼와 작은 도끼라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징표가 대통령이라든가 청와대 용산으로부터 회수가 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월이 없는 관리죠. 그러니까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그냥 월급은 받을 수 있는데 그냥 구차하기도 하고 그냥 그 있는 자체가 개망신인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의 이 사람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거를 보면 제가 지금 아까 여기 말씀했지만 이 복덕수기격은 관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인수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형충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형충. 그러면 지금 현재 계대운 그리고 이 사주는 이제 재운을 반기거든요. 재운 그러니까 대운은 알맞게 들어와 있어요. 계대운에 왔고 이 사람이 이민년에 검찰총장이 됐는데 그것도 가능하죠. 재운을 만났으니까 충분히 발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계대운 이민년 계묘년 잘 살았는데 이 갑진년에는 이제 갑목이 들어와서 물론 이제 대패는 면합니다. 이 기토와 합을 해서 그 묶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것도 이제 명예롭지는 않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갑진년에 진토가 와서 일지를 형충하고 있고 대운에서도 해수가 와서 월지를 사해충합니다. 그래서 이 복덕수기격이 가장 꺼리는 형충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대운상에는 재를 만났지만 세운에서 이 관을 만나가 있는 상황이라서 별로 반갑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나 이 상황은 금년이 뭐 형충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지만은 대패는 면합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그런 거는 불편한 건 없는데 어찌됐든 명예스럽지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황이 좀 더 지금보다도 더 그러니까 불명예스러워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일반 격국으로 보면은 대운에서 재가 와 있는데 지금 7살이 오거든요. 그래서 상관생재 재생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앞으로의 운세 흐르는 것도 큰 이 사람은 기복이 없고 돈은 또 설사 이제 감투는 없어질지라도 돈은 꽤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 복덕수기격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처세가 굉장히 원만하다. 처세가 달인입니다. 그래서 처세의 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척을 지지도 않고 원수가 지지도 않고 모진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의 생각을 따듬어서 잘 포장해서 외부로 구현하기 때문에 주변에 적을 별로 많이 만들지 않는 그런 구조 때문에 평생토록 나중에도 굉장히 원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상당한 앞으로도 운세가 남아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뭐 조금 어려워가지고 있지만 이제 뭐 임기가 2달 정도 남았고 조금 망신스럽긴 한데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전시 상황이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검찰을 맡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평화시에 이 사람이 맡으면 굉장히 그러니까 현신,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신하로서 관리로서 상당한 공을 세웠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난세에는 이 사람은 분발지기가 없기 때문에 난관을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뭐 지금 상황을 가지고 난세라고도 하고 또 뭐 다르게 표현하고 뭐 평화 태평성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다소 난세 직면, 특히 검찰은 난세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의 이 시대에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주는 전반적으로 매우 부귀한 격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금년에 조금 어렵지만은 뭐 크게 대패가 나지도 않고, 내년은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만 역시 대패가 나지는 않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 고전에서 생각이 나는 구절이 있어서 여기 제가 옮겨놨는데, 일모도원 도행 역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일모도원, 그러니까 날은 저무는데 갈 길이 멀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그 사기, 사마천이 쓴 사기에 오자서라는 오자서 장군의 열전이 있어요. 오자서 열전에 오자스가 그 자기 친구에게 보낸 그 편지에 이렇게 있어요. 일모도원이라고. 그 구절이 지금 이분에게 가장 맞는 말이 아닌가 싶어서 옮겨봤습니다. 날은 저물었는데 갈 길은 모르고, 지금 임기가 2달도 채 안 남았는데 무슨 감찰을 하겠다 이런 거 하는 자체가 굉장히 구차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물러난다고 했어도 뭐 2달 남겨서 물러난다는 게 큰 의미를 갖지도 않고, 결국은 우물쭈물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지금 망신을 당하는 그런 구조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구절은 뭐냐, 뭐 주역에서 우리가 그 천수송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역의 천수송괴에서 마지막, 그러니까 꼭대기효죠. 6효인데 꼭대기효의 효사입니다. 효사. 이 효사가 무슨 뜻이냐면은, 그대로 해석하면은 싸움에 이겨가지고 혹석지 반대, 그러니까 왕이 반대, 그러니까 관복을 내린 거예요. 예복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석지 반대했는데, 그러니까 왕이 그 싸움에 이겼는 그 공로로서 신하에게 이 관복을 내리고 하사하고 난 다음에 아침 나절이 끝나기도 전에 3번 그것을 도로 빼앗아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아주 일순간에 그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무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천수송괴에 있는, 주역의 천수송괴 상효에 있는 이 효사, 그러니까 호흡석지 반대 종조 삼치지 그랬어요. 호흡석지 반대 종조 삼치지. 그거를 제가 의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이 사람은 이제 약간의 모사적인, 그러니까 아주 점잖은 모사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세를 하면서 아주 욕안 먹게 적절하게 이렇게 처세를 해왔는데, 그런 식으로 했는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에 신용도 있고 덕망도 있고 이제 빈털터리가 돼버린 그런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전형적인 복덕수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 이분의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